자, 일단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것 같아, 학생은. 너무 고민하지 마. 우리가 고민하는 거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 테마 특강. 오늘은 원데이 테마 특강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여러분들 제 테마 특강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제 테마 특강은 그냥 간단합니다. 들었을 때 시험에 나오는 그 부분의 문제는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 어쨌든 다른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어쨌든 모르겠어요. 자부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불교, 고대 불교, 중세 불교 했고 조선의 경제도 했지만 자, 성리학도 이것만 되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성리학의 한계는 어땠고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하는 실학이 왜 그런 흐름이 왔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리학 테마 특강.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오늘 할 거는 첫 번째 성리학의 전례와 발달. 그래서 이 성리학의 전례는 이제 당연히 언제 성리학이 들어왔죠?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언제 들어왔다? 고려말. 자, 무슨 간섭기에 들어왔죠? 원간섭기. 자, 그렇게 하고, 초반에 이제 조선 초에 발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성리학이 보통 사회를 바꿀 실천적 학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점점 조선시대 가다 보면 실천적이 될까? 너무 철학적이 될까? 철학적 관념론. 철학적 관념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끝을 보여준 게 이황과 이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황은 주리는 완성자, 이의는 죽이려는 완성자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성리학이 좀 현실적이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왜냐면 태생 자체가 성리학이 어떻게 보면 남송에서 정신승리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우리 얘기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이와 기의 원리로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야. 자, 이와 기의 원리로 우주의 뭐에 대해서? 이치, 인간의 심성. 근데 이 양반들이 이 당시 지구는 돈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맨날 우주 이치를 논하고 있어. 말도 안 되지. 마음을 쪼개. 마음을 성과 정으로 쪼개.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란 양난을 거치면서 성리학이 너무 현실 문제 해결 못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성리학의 한계라 그래요. 자, 성리학의 한계. 자, 이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뭔가 비난이 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성리학자들은 반성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특히 이제 약간 꼴통 성리학자가 있어요. 너무 성리학을 약간 선비정신학을 칭송하긴 하지만 좀 이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좀 지나쳐. 어떻게 보면 거의 누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조선의 탈레반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극단적이라고 그냥. 그분이 송시열이에요. 자, 송시열이나 그의 문인들은 이렇게 비판하면 어떡하냐. 너는 믿음이 부족해. 너는 사탄이니 이단이니. 자, 무슨 난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린다? 난적. 그리고 죽이거나 귀양 보내는 학교에서 이제 그냥 없애버려요.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성리학이 하도 현실 문제 해결 못하니까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성리학이 현실 문제 잘 해결 못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임진왜란 전에 중국 같은 데서는 양명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이진 않지만 성리학보다 훨씬 현실적이야. 그래서 양명학이라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슨 학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성리학자들. 그러니까 송시열의 제자들이 다 노론이잖아. 노론이 계속 정권 잡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성리학, 참고로 양명학은 조선 초에 들어왔어.
조선은 이제 중종 때 들어와요. 자, 중종 때 처음 들어왔는데 명조의 가장 상했던 학자 누구? 이황한테 아주 작살이 나요. 이 양명학의 굉장히 중요한 책이 전습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아예 깔아 뭉개는 책을 써요. 전습록변이라고. 그래서 양명학이 가라앉았는데 이게 좀 떠올라요. 그렇지만 이제 한계는 있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자, 정권을 잡고 있는 애들은 다 무슨 학자다? 성리학자. 그래서 집안학문으로 그냥 강화도에서 집안학문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강화파라고 하고, 자, 또 다른 게, 그 성리학, 이 노론 안에서도 또 논쟁이 벌어져. 왜냐? 어느 나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청나라. 청나라는, 옛날에 청나라 죽이자 북벌밖에 없었어요. 청나라는 물리쳐야 된다. 근데 배울 건 배우자는 애들이 생겨. 이걸 무슨 논이라냐? 북학. 자, 이렇게 노론 안에서 청나라를 정벌하자, 아니다, 배울 건 배우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걸 무슨 논쟁이라고 그러지? 이게 허락 논쟁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성리학을, 그 조선 후기 특히 영정조 때 어마어마한 실용적인 학문, 막 정약용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굉장히 새로운 학문을 많이 얘기해요. 우린 이걸 무슨 학이라 부른다? 실학. 그리고 이 실학이 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성리학이 어떻게 전래됐고, 발달. 발달에서 이제 그 두 분이 유명하지. 이황과 누구죠? 이분의 학문. 그 다음에 성리학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삼원난적 사태, 그 다음에 호락 논쟁, 그 다음에 양명학의 다시 재조명, 그리고 실학. 여기까지를 다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성리학의 전래와 발달 합시다. 자, 성리학의 전래와 발달이다. 자, 넘기시면 성리학의 전래와 발달, 이황과 이. 여기 써있죠. 자, 훈구파, 살인파, 주기론, 주리론, 완벽정리. 자, 특히 주기론의 완성자가 누구죠? 자, 주리론의 완성자가 누구다? 이황. 이 두 분의 사상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거의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성리학의 전래, 고려말. 자, 성리학은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했고, 종래의 자구에서 힘쓰는 한당의 훈구학과는 달리, 그래서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게 참 특이한 학문이에요. 기존의 학문하고는 너무 틀려. 성리학의 전래와 발달. 자, 자, 여러분들 기존의 학문은 이거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유학이라 그래요, 유학. 유학은 자, 누구와 누구의 사상을 보통 얘기하죠? 공자와 맹자. 그래서 유학을 무슨 사상이라고 하냐? 공맹사상이라도 해요. 공맹사상이라도 해요. 자, 유학이야.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분서경이라고 있어요. 진시황 때 이제 유학의 책을 다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고 그 이후에는 주로 학문이 훈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라진 책들,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책들, 이걸 최대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복원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읽고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 해야 되냐, 실천해야 되냐, 이런 거 공부하던 게 훈구학이거든. 자,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보던 거야. 자, 그래서 자구에서 힘쓰는 한당의 훈구학과는 달리, 자, 한나라, 당나라까지 갔어요. 이때는 훈구학이 거의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나 유학자들의 그 쓴 정전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 자, 그러다가 송나가 됐더니, 송나도 처음엔 뭐 훈구학이지. 근데 송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송나라가, 얻어 터져요. 자, 여진이 세웠던 어느 나라한테 얻어 터진다? 금나라한테 얻어 터져. 그래갖고, 믿을 수 없게 중국을 차지했던 이 나라가 여진, 한때 말갈이었고,
진짜 고려를 부모님하고 생겼던 저 여자한테 얻어 터져갖고 남쪽으로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해요. 자, 이거 무슨 시대 한다? 남송시대. 자, 그럼 송나라는 좀 자존심이 상할까, 안 상할까? 상하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성리학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약간 폄하하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그래요. 맨날, 현실적으로는 그 오랑캐한테 얻어 터져. 그러니까 자존심 많이 상해. 근데 얘네들은 얻어 터지는 애들 이런 거 있잖아. 한마디로 얻어 터지면서도, 무식한 새끼, 힘만 센 무식한 새끼. 난 너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똑똑해. 그런 애들 가끔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남성이지. 왜냐하면 얻어 터지면서도 얘는 뭐라 그러냐. 무식한 오랑캐 새끼들. 나는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할 거야. 자, 뭐와 뭐의 원리로? 자, 이와 기의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리학이 이거예요. 이와 기의 원리로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야. 자, 영어 딱 봅시다. 자, 이 말 들으니까 옛날 책만 보던 애들이 갑자기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한대. 좀 뭔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굉장히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맨날 이제 책만 보던 애들이 갑자기 우주의 이치는 심적군요. 인간의 마음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생각해봅시다. 자, 이때 이 양반들이 지구는 돈다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그런 인간들이 맨날 우주의 이치를 연구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그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성리학이 마음 자체가 이치다 하면 그나마 좀 나아. 여러분들 이게 심증리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 이치다. 이게 양명학이야. 근데 성리학은 어떻게 되냐? 마음을 또 쪼개요. 그래서 성리학, 인간의 심성 어떻게 연구하냐? 성과 정이 있다. 자, 본성과 감정이 있다. 근데 이 성은 이의 작용에 의한 거고, 이가 이의 작용에 의한 거고, 정은 기의 작용에 의한 거다. 그래서 마음을 또 성과 정으로 쪼개요. 성과 정으로 쪼개갖고, 우주 이치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근데 어쨌든, 이런 말은 하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시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구는 돈다고도 몰랐던 애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성리학은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에 논한다. 맨날 책만 보던 거에서. 자, 이러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일까 안 있어 보일까?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새로운 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 성리학은요. 유학의 한 종류예요. 근데 기존의 유학과는 너무 다르니까 신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유학.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리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한 새끼들. 자, 무슨 쪽이 있다? 몽골이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남성도 멸망시켜요. 자, 그렇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넓어져. 그리고 대원제국을 세우잖아요, 원나라. 자, 근데 원나라, 너희들 생각합시다. 자, 몽골이, 눈이 오는데 막 눈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눈이 멋있게 내리네. 어쩐지 학생들 표정들이. 자, 대설지부가 내린다 했으니까. 자, 원나라가 있는데, 이 원나라가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무슨 적이 세운 나라야? 몽골. 자, 몽골족이 문화적으로 우수할까요? 아니야. 몽골처럼 쟤들 가장 무식하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냥. 왜 그러냐? 얘들 몽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징기스칸이 나오기 전에 몽골은 부족단이었었어요, 부족. 그래서 몽골 애들은 보통 토테미즘이 강해. 자,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동물 믿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뭐 하얀 이리보조, 붉은 곰보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얀 붉은 곰 그 다음에 무슨 이리보조, 막 이렇게 토테미즘 믿던 애들인데 이런 애들, 그러니까 동물 믿던 애들. 자, 이런 애들이야. 얘네들 문화적 발달했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애들이
자, 한마디로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남송도 멸망시켰어. 근데 남송에서 딱 멸망시켰는데 보니까 얘네들 믿는 무슨 학이 있었다? 성리학. 근데 딱 보니까 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기가 막히게 있어 보이지.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걸 국학으로 믿은 거야. 국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남송이,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남송이 거의 정신승리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 솔직히 막말로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아니, 지구가 돈다는 것도 모르던 인간인데 맨날 우주 이치를 연구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쪼개갖고 성과 정으로 나누고, 이게 뭐 말이 되는, 자, 말도 안 되지. 자, 그런데 이런 비현실적인 학문인데,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먼 나라 가장 무식한 애들 보기에는 이게 좀 있어 보일까, 없어 보일까? 그래서 얘네들이 성리학 국학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슨 간섭기 때문에 성리학이 들어온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원간섭기에 성리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충렬왕 때, 자, 안양이란 분이 성리학을 처음으로 들여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팁을 준다면, 성리학에 들어오면은, 그대들 성리학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 했죠? 주의야, 주의. 남송이 주의인데 너무 유명한 그런 학자한테 자자를 붙여요. 그래서 주자라고 보통 부르지. 그래서 주자의 학문이라서 무슨 학이라 부른다? 주자학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에 들어오면, 자, 우리나라에 당연히 주자 얘기하면 무슨 예절? 집안 예절, 주자가 들어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자가 이제 역사책을 좀 써요. 자치통관 강목이라고. 그래갖고 성리학적 명분론으로 쓴 역사책을 우리는 다 무슨 체라고 한다? 강목체.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강목체라는 건요, 주의 전에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주의가 강목체를 처음 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충렬왕 이전에 강목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러다가 최초의 강목체가 충수왕 때 민지의 본조 편령 강목이죠. 요즘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 쉬운 문제도 틀리는데, 우리나라 이제 강목체로 가장 유명한 게 동사는 우리나라 역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쓴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강목이다? 동사강목. 근데 이 동사강목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동사강목은 우리나라의 정통을 성리학적 명분론을 배제하고 썼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미친 거지. 왜냐? 강목체가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서 쓴 거지. 그래서 동사강목이라는 뜻은 되게 쉬워요. 우리나라 역사를 성리학적 명분에 따라 쓴 역사책. 이게 동사강목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만, 그러니까 확장쓰만 되면은 되게 한국사는 쉬워요. 자, 충수왕 때부터, 자, 우리나라 무슨 체가 시작된 거다? 강목체. 이건 성리학적으로 쓰여진 역사책을 얘기해요. 그리고 주자에게 한 집안예절, 무슨 가래? 주자가래. 그 다음에 자치통관 강목이라는 최초의 강목책을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성리학에 들어오면 무슨 가래도 당연히 들어올까요? 주자가래.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철학적 논쟁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벌어져. 이때는 이제 실천적 학문으로. 왜냐하면 이때 고려의 문제는 뭐였냐면 무슨교가 좀 많이 타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불교를 대체할 새로운 사상으로 성리학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실천적인 거. 그래서 처음에 조선 초에 왜 이렇게 주자가래를 많이 보급하려고 했냐? 왜냐? 실천적인 거 이거니까 그냥. 주자의 나라를 만들었다.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려면 주자가래를 막 보급해야겠다. 이런 이제 사명감이 불타오르지. 그래서 대표 인물이 누구겠어요? 조광조지. 자, 어쨌든 충렬왕 때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안양이 처음 성리학을 들어왔고, 자, 이재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재현이, 자, 충선왕이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도서관을 세워요. 근데 책이 10,000권이야. 자, 무슨 당이다? 망건당.
분위기는 점점 쌓여지는 것 같은데? 괜찮나? 눈 온다고 지금, 이거 끊어서 해야 될 분위기가 눈이 너무 많이 와, 지금. 자, 어쨌든. 자, 이재현이, 자, 무슨 당에서? 망건당에서 원나학자들과 그러면서 성리에 대한 이해를 되게 높여요. 참고로 이 안양과 이재현 사이에 백이정이라는 분도 있는데 거의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분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재현의 제자격 되는 분이 공민왕 때 성균관 대사성이 돼요. 지금 따지면 대학 총장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분들, 이 양반이 누굴까, 당연히? 이색이지. 이 양반이 성균관에서 교수들과 함께 제자들 많이 키워. 근데 이때 교수들이 그 유명한 정몽주, 정도전, 권근, 이승희 이런 분들이지. 자, 이 양반들이 무슨 사대부를 형성하는 거죠? 신진사대부지. 그리고 이 양반들 이제 미리 예전 나눠지죠. 온건파와 무슨 파로 나뉜다? 급진파. 그리고 이 급진파가 이성계와 함께 자, 조선을 건국해 보는 거지. 자, 그러니까 급진파든 온건파든 둘 다 무슨 학을 믿는 애들이다? 성리학. 그래서 조선은 무슨 학이 나가 되는 거죠? 성리학이 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다 했어요. 일단 성리학. 자, 읽어봅시다. 남성의 주의가 집대성. 훈과학과는 달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 성리학은 기존의 유학과는 같다 다르다. 달라. 너무 달라. 내가 생각해도 아니 이게 무슨 유학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새로운 유학이라 그래요. 신유학. 근데 있어 보일까 없어 보일까? 있어 보여. 내가 봐도 약간 뭔가 있어 보이잖아. 맨날 책만 보던 새끼들이 우주에 있지. 맨날 우주 별 보면서 막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 근데 현실성은 거의 없지. 자, 그래서 있어 보였다. 그래서 이거를 자, 가장 무식했던 몽골 애들. 자, 무슨 나라가 이걸 받아들였고? 원나라가 국가로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원간석기 때 성리학이 들어와요. 자, 충령 때 처음 소개됐다. 그리고 이재현, 이사용 백이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의 몰라도 될 정도 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이재현, 그래갖고 안양 때 처음 소개, 이재현 때 자, 무슨 당에서 성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망건당. 자, 그리고 그 제자격 되는 분이 누구다? 이색. 자, 그래서 공명학 때 정몽주, 권근, 정도전을 가르친다. 참고로 이때 이색의 최고의 제자이자 이분들은 근데 너희들 알겠지만 이분들이 뭐 제자는 아니고 이분들은 거의 성균관의 교수들급이에요. 그냥 성균관. 그래서 지금 대학교도 교수 정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정몽주였지.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자, 철학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사회개혁사상을 받아들였을까? 사회를 개혁시키는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철학적 우주 이치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주자에 의한 집안 예절. 이런 거를 이제 행해야 된다. 이래야지 한마디로 우리는 성리학 제도 받아들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실천적 기능을 강화해. 그래서 아까도 했죠. 뭐를 강조한다? 주자가래. 그 다음에 어린이의 성리학 교과서. 뭐다? 소화.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왜냐? 저런 거는 듣고 있지? 야, 저런 건 너희들 생각하기엔 우주의 이치가 뜬금잡기는 아니라 당장 그 한마디로 집안에 아버지 도와주거나 어머니 도와주셨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딱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냥 행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철학적인 건 이때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지. 자, 참고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중국은 어떤 사회에 벌어지냐, 근데.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 이때, 자, 원간석기 때 우리나라는 무슨 학이 들어오죠? 성리학. 자, 그렇게 하고 조선이 돼도 여전히 무슨 학이죠? 성리학. 자, 조선 후기가 돼도 우리는 여전히 무슨 학이죠? 성리학. 와, 미치겠어. 물론 이제 조선 때, 조선 건국한 성리학이 자리 잡았지만 성리학이에요. 자, 근데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이제 원나라 때 당연히 성리학이지. 그러다 이제 무슨 나라가 되죠? 명나라. 명나라 때 되니까 성리학의 명나라도 깨달아. 이거 좀 현실적으로 좀 한마디로 현실성 있다.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 결국은
이거 임진왜란 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무슨 학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어간다? 양미학이 세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리학도 있지만 무슨 학도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거다? 양미학이에요. 그리고 양미학도 아주 현실적이진 않아. 그래도 최소한 성리학보다 훨씬 현실적이야. 그래서 양미학이고,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말 청나라 때는 이 양미학조차도 그렇게 현실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부터 철저하게 옛날 거를 한마디로 비판하고 철저하게 사실 그대로를 실증해서 이제 하는 학문. 자, 무슨 학이 유행한다? 고증학이 유행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고증학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선 후기에 무슨 학이 등장하는 거다? 실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게 중국은 이미 청나 때 되면 거의 성리학은 그냥 사진다 보면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무슨 학이다? 성리학. 자, 명나라 때도 여전히 무슨 학이다? 성리학. 현실 문제.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 성리학이 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양난으로 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생겨도 이 성리학이 해결을 해줄까? 못 해줄까? 못 해줘. 그러니까 성리학자 비판하면 바로 성리학자는 얘기하지. 너는 사탄이야. 믿음이 부족해. 사문난적 사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때 임진왜란 전에 좀 양명은 들어와요. 근데 이때 묻혔다가 다시 좀 떠오르지. 자,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는 무슨 논이 있다? 노론이에요. 그래서 노론이 성리학이고, 그래서 이 양미학은 그냥 과학, 집안 학문으로밖에 활성화 못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학도 이제 되게 활발해. 실학자도 엄청 많잖아. 그 유영원, 여러분들이 이제 유영원, 이익, 정약용, 꼭 알아야 되는 건 유선, 홍대영, 박지원, 박지학. 자, 이런 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좋은 내용이 많았어. 그렇지만 국가 정치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 얘들 밀려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좀 답답했다. 중국이 이렇게 변화할 시간에 우리는 여전히 성리학. 그리고 양난 이후에도 성리학이 현실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해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도 성리학자들은 반성을 안 하고 오히려 비판자들 까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학문이 많이 나와도 정치엔 반영이 안 돼. 이런 현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는 성리학 때문에 좀 맛이 갔다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성리학을 내가 뭐 이렇게, 저는 솔직히 성리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성리학이 현실적으로 현실 문제 해결한 게 거의 없었거든. 자, 그리고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분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거 성리학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예를 든, 뭐, 훈구하고 살인 우리가 비교한 것도 아니고, 굳이 예를 든다면, 자, 관학파와 훈구파. 이거는 이제 사화붕단에서 다 얘기했어요. 사화붕단에서 얘기했는데, 사학파, 얘네들 둘 다 무슨 사대부죠? 신진사대부. 이분들은 다 무슨 학을 믿는 사람들이다? 성리학. 근데 사학파는 약간 융통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결국 얘도 온리예요. 온리. 무슨 학? 성리학.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둘 다 성리학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온리고 여긴 성리학 외에 타 학문도 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성리학자들이 이제 16세기에 영향력을 꽤 발휘하는데 16세기 이후에는 과학적 업적이 별로 없어. 장영시나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난다고. 그 모든 건 다 세종이나 성종, 세조 때예요. 왜냐? 이때는 성리학이 아니라도 타 학문, 과학기술을 존중했다고. 관대했고 타 학문에 포용적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되면 무슨 학만 학문이고? 성리학.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돼. 솔직히 말해서 이때도 장현시 같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데 성리학만 해도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존중 못 받아. 장현실이 그래도 여러분들 정상품이나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되게 높게까지. 근데 이때는 한마디로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얘네들은
쓰레기 학문을 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배척당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가끔 얘기하잖아. 자,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할 수 없었죠. 당연하지. 이 살인파 온리 성리학인 때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애들이 태어나봤자 아마 한마디로 성리학 외에는 다 개무시했으니까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왜 이 부분을 써놨냐면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한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 세종 이때야 최고 발달해요. 근데 그 다음 썼던 장씨 같은 사람이 하나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영조하고 정조 때 새로운 학문적 흐름이 폭발적으로 좀 등장해요. 성리학의 한계 때문에 나오는 흐름들. 자, 이거 우리는 무슨 학이라 하죠? 실학. 이때 정조 때 막 정약용, 거중기, 막 기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 이게 바로 이제 이 두 분이 조선의 르네상스예요. 어떻게 보면 세종, 성종 때 다시 시작됐다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어쨌든 온리 성리학은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성리학의 발달, 관학파, 훈구파 이거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얘기하면 얘네들은 그냥 저만 하면 돼. 사학자들은 온리. 자, 온리 무슨 가래만 중시한다? 주자가래.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주자가래는 중시해요. 주자가래는 중시하는데 관학파들은 훈구파들은 초기에 이제 국가 예절도 정비해야 되지. 그래서 주나라 예절, 주례도 좀 중시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문화가 발달했죠. 민족문화가 꽤 발달했다. 자, 넘기시고 이제 드디어 16세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한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좀 얘기가 길었는데 이거예요. 자, 처음에 성리학이 전래됐다. 그리고 실천자문으로 들어왔다. 근데 중국에서는 성리학이 너무 한계가 커갖고 명나라 때 양명이 등장했고 청나라 때는 거의 성리학은 세운 사라지고 이제 고증학이다. 근데 우린 여전히 무슨 학을 믿고 있다? 성리학. 그리고 16세기에 이뤄서 조선 성리학은 이기론 중심으로 발전한다.